가르마는 이대로 평소 하시던 가르마예요. 커트는 원하신 대로 조금만 정리를 하고, 펌 자체는 세팅 펌이고 원하시는 펌 자체가 약간 러블리한 펌이거든요. 그래서 웨이브가 크게 많지 않지만은 굽실굽실하게. 그래서 거의 자연스럽게 뭐 매직 드라이 정도 한 정도, 그 정도로 할 것 같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파마한 건 아니죠. 살짝 들어가는 들어간 앞머리예요. 저희도 살짝 들어가고 살짝 옆으로 약간 넘어가는 정도. 이쪽 머리처럼. 그래서 끝에 일단 커트 먼저 들어갈게요. 앞전에 파마 시술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반년 6개월? 6개월 정도 되셨고, 일반 펌으로 하셨고. 근데 결 자체는 좀 가늘기는 하나 크게 손상도는 없어요. 조금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모발 관리 잘 하신. 커팅은 한 1.5, 1cm에서 한 1.5cm 정도 될 건데 거의 한 1cm 가량 끝만 정리 조금 하는 기준으로 할게요. 많이 자르실 건 아니라서 그냥 투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밑에 0도 베이스 라인 깔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내려서 한 15도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체킹 커트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도 똑같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 뒤에 우리가 커팅했던 거를 조금 당겨 와가지고 가이드 라인을 잡을 건데, 가이드 라인 잡을 때 이게 앞으로 빼는 것보다는 이제 일직선으로 내려서 요렇게 내리면은 한 15도 각도가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그래서 15도 각도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냥 밑에서 바로
체킹 커트 정도만 할 거고요. 위에 머리도 내려와서 위에 머리가 약간 층이 조금 나 있는 머리인데 층 레이어 쪽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위에 층 나 있는 머리 부분은 약간 무시를 하고 같이 똑같이 체킹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는 라인이 옆이랑 여기 일자 뒤에랑 앞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앞머리는 지금 많이 긴 상태라서 그냥 정리 정도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페이스 라인에서 갖고 올 때 보면 앞선 라인이랑 갖고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눈썹 산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많이 비어 있어요. 모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나와서 똑같이 한 30도 각도로 해서 넘겼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정도로. 저쪽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투 섹션으로 해가지고 넘겼을 때 15도 각도 커팅. 이쪽 부분이 저쪽보다 조금 더 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커팅할 게 별로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를 살짝 넣을 거라 이 부분도 조금만 더 빼서 이게 보통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도 재보고 이렇게도 막 재보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앞으로 눈썹 산 앞쪽으로 당겨서 한 30도 각도 들고 그대로 남는 것만 체킹해 주시면 나중에 이게 파마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불로 막 각도 자체를 막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턴 다 끝난 상태고 모델분이 숱이 조금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다가 이번에 커트를 숱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질감 정리나 틴닝 작업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바로 작업으로 들어갈게요. 제품은 헤어 보톡스라고 해서 이제 서프라리스 이게 제가 쓰는 서분약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코펌이나 이쪽으로는 아마 최강자인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제 트리트먼트 연모제라고 보시면 돼요. 알칼리도 없고 시스테인도 없고 그냥 7가지 성분의 모든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얘네들이 좀 식약청에서 뭘 받았다 하더라고요. 받았는데 써본 결과 부드럽고 되게 손상도가 적으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서프라리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약을 이제 도포할 때는 보통 수분이 있어야지 나머지 약들이 이 수분하고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포함 흡수가 되는데요. 원래라면 보통 이제 샴푸를 먼저 하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보통 샵에서는 이게 샴푸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커트를 하고 바로 이제 약재를 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지금 그 경우로 하고 있고요. 수분 같은 경우는 내가 바를 약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기미까지 웨이브가 들어갈 건데 이 정도까지는 한 수분이 30-40% 정도 있을 때 약이 제일 잘 스며드는
정도의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수분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뭐 팁이라면 팁인데 이게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이게 미용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머리 빗을 때 이게 머리가 딱 걸리면 이거를 막 이게 막 당겨서 빗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 머리카락 자체에 탄성이라고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성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억지로 이렇게 딱 빗어 놓으면 얘가 빗겼다가 탁 놓으면 팅 하고 이렇게 고무줄 자지러지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약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손상도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빗다가 빗기지 않으면 다시 빼서, 물론 그만큼의 일을 한 번 더 하기는 해야겠지만 빗질을 그래도 고수고를 조금 하더라도 안 빗길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조금 늘어지지 않도록 빗어주는 게 조금 좋아요. 네, 빗질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약은 두 개 다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연모제다 보니까 아주 손상모 같은 경우는 극손상모를 하나로 그냥 단품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한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모로 사용을 할 거고요. 건강모로 사용을 하는데 극손상모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얘가 워낙 극손상모가 트리트먼트 역할을 많이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게 한 20% 정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좀 더 트리트먼트 작용이 많기 때문에 머릿결 손상을 그만큼 더 많이 덜 받겠죠. 약 준비는 다 됐고, 파팅은 네 파팅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원장님들하고 하다 보면 원장님 파팅을 되게 좀 크게 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약을 바르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안 발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 3cm 가량 잡아가지고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약 자체를 보시면 얘가 끈적끈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성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점성이 생겨가지고 이 점성에 의해서 모발에 들어갈 때 조금 더 많이 침숙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한 번에 빗질 한번 해주시고 약을 도포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시고 한번 쭉 내려와 주시고, 그다음에 빗질하실 때 절대 빗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핸들링 한번 살짝.
약은 뭐 듬뿍 바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적당한 약을 그냥 골고루 발라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이드 단위도 넘어와서 앞에 페이스 라인의 머리는 조금 얇은 모발이라서 살짝 빼놓고 뒷부분 먼저 바르고, 그러면 약 들어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얇은 머리에 조금 더 빨리 침투되는 시간이 좀 더 빨리 침투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양쪽으로 해줘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앞쪽에 좀 얇은 모발이 오버타임 걸리는 거를 조금 막을 수 있겠죠. 네, 보시면 아셨겠지만 제가 약을 바를 때도 항상 보면 위에는 약을 발랐는데 밑에는 터치로 약을 묻히는 경우가 지금 뒤에 머리부터 계속 그렇게 됐는데, 밑에 부분은 앞전에 염색이나 아니요, 염색을 안 하셨으니까 파마하시면서 이 부분이 조금 손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약을 듬뿍 안 발라도 밑에는 터치만 해줘도 충분히 약이 흡수가 되니까 위에 쪽에는 제가 약을 좀 듬뿍 발라서 핸드링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묻혀만 놔도 이게 약이 다 침투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에 라인까지 끝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빗질 한번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부분 핸들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손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터치로만 이렇게 약 도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열 처리가 들어갈 건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리트먼트 그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잡아 당기거나 우리가 흔히 유아 테스트 볼 때 보면 잡아 당기거나 말아보거나 하잖아요. 근데 얘는 당길 수 없는 제품이에요. 당겨도 상관은 없지만 당기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유아 볼 때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로트를 감을 거예요. 근데 제일 안쪽 머리, 중간 머리에 뭐 평행으로 하던 사선으로 하던 뭐 그거는 크게 그거는 없는데 저는 사선으로 테스트용이라서 끝까지 말진 않고요. 두 개 정도 네이브 단하고 골든 포인트 쪽으로 해서 한 다음에 열 처리는 10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캡을 많이 쓰죠. 비닐캡을 많이 쓰는데 이마에 자국이 생기거나 또 손님들의 약간 불쾌감 있고 막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집에 많이 있는 헤어팩, 그러니까 우리 집에 쓰는 팩 있죠? 그거를 한쪽 면만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얼굴 가려지는 일도 조금 불쾌감도 좀 덜 느끼고 좋긴 하더라고요. 네, 펌어 누르시고 보통 시간은 10분 정도 하고요. 온도는 맨 끝쪽으로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0분 정도 열 처리하겠습니다. 열 처리는 끝났고요. 자연 방치는 열 처리 끝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약을 이렇게 모발에 많이 오랫동안 놔두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약을 오래 놔둘 필요는 없고 그냥 열 처리 10분에 자연 방치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테스트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약의 특징은 연화가 됐을 때는 이렇게 펼치면 얘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엉겨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연화가 되지 않았던 상태라면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데 이게 유화가 된 머리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펼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기장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엉겨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 80% 이상은 유화가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와인딩 한 거 풀었을 때 이게 컬이 잡히면은 탱글탱글 했을 때는 유화가 된 거고요. 지금은 약간 처지는 맛은 있는데 머리 결이 얇다 보니까 얘네들이 흡착이 잘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인딩이 이렇게 잘 나왔을 때 이게 흐물흐물하지가 않고 이렇게 탄력 있게 타고 올라갈 때는 와인딩이 유화가 연화가 잘 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네이프 단도 컬이 약간 처지죠. 그럼 이쪽 부분은 유화가 조금 덜 됐다는 얘기인데 자연 방치로 한 5분 정도 더 놔둬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가 유화 보는 방법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많이 흔히들 쓰는 게 이렇게 한 가닥 잡아서 이렇게 당겨 보는 거, 특히 이렇게 당겨 보는 거. 이게 조금 오래되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당길 때 힘을 주고 당기진 않아요. 그래서 당겼다가 늘어지는 이 탄성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쭈글쭈글하거나 이게 다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스태프 같은 경우는 했을 때는 이걸
좀 심하게 당겨요. 그러면 얘가 늘어났다가 이게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돌려서 얘가 풀리지 안 풀리는지 이런 방법도 있고, 조금 좀 고난이의 방법이라면 머리카락을 잘 펴가지고 우렸을 때,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 웨이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네, 이거는 저도 잘 안 쓰는 방법이라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렇게 많이 만져보죠. 요런 방법도 있고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당겨보기, 말아보기, 묶어보기. 묶어보기도 보통 이렇게 묶어서 얘를 딱 당겼을 때 힘을 주고 확실히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랬을 때 이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보통 이제 연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덜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너무 요즘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뿌리나 이런 쪽으로 펌젤 가지고 너무 많이 유화를 시키지는 않아요. 한 70, 80% 정도 시키기 때문에 당겼을 때 이게 확 풀리지 않으면 웬만큼 유화가 다 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저는 조금 보는데, 아직까지는 당기는 쪽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당기면 아무래도 모발 손상이 옵니다. 조금 더 있을게요. 근데 유화 보는 게 저도 스텝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지만 파마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유화 보는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것 같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결 자체로 봤을 때, 테스트로 봤을 때는 유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에서는 유화가 됐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도 일을 하면서 보통 제가 이 말하면 스태프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오래 공부를 하고 이제 막 시작을 했던 간에 이 부분은 항상 아직까지도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참 기술 좋은데 유화 보는 것도 딱 기계 갖다 대면 유화 다 됐습니다, 막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얘가, 보통 우리가 이런 머리카락을 만지면은 얘가 까칠까칠한 면이 많아요. 까칠까칠하고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얘가 죽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졌을 때 얘가 표면적으로 약간 화장지가 물을 한 30% 먹으니까 분무기로 한 2~3번 뿌렸을 때의 느낌? 한번 해보시면 그 느낌하고 마른 느낌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느낌하고 좀 부드러우면서 얘가 좀 눅눅한 느낌이 손에 이제 전달이 돼요.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라 이걸로 따라 하시면 조금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래, 저런 느낌 있지 하시겠지만, 스태프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아주 위험한, 이런 거를 스태프분들이 공부하실 때 유아나 이렇게 많이 이제 경험 많이 하시는데, 그때 이 손가락 감각으로 그때 느낌을 조금씩 알아둔다면 나중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앞에 생각해 보면 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샴푸해 했을 때 그 느낌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유아 볼 때 보통 분들이 겉에 머리를 잡고 많이 보시는데, 여기 겉에 머리는 빗질이나 이런 걸로 뭐
태양광과 이런 거나 빗질이나 이런 거에서 어쨌든 손상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우리가 골든 포인트랑 그 다음에 네이프단 이쪽으로 유화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가 약을 제일 늦게 발랐지만은 페이스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얘기하죠. 머리카락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유화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유화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많이 익히시고요. 대신에 손가락이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모발이 당겨지는 힘이 많으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손상도가 더 많이 가해지니까 조금 더 몸에 손가락에 힘을 조금 많이 빼고 테스트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컬이 5분 정도 지났는데 컬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탄력도가 붙은 게 보이고요. 나왔을 때도 얘가 흐트러짐 없이 똑같이 탄력도가 좀 보이는데 이 컬 같은 경우는 처지는 것도 한 20%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손상모가 아닌 건강모 그리고 많이 이제 튼튼한 모발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조금 가는 머리나 연모 같은 경우는 얘가 탄력도가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처지는 그러니까 눈안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얘 나름대로의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탄력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보시는 게 이제 유화가 끝나서 샴푸실로 가겠습니다. 샴푸실로 갈게요. 눈 가릴게요. 샴푸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것보다는 약간 미온수로 샴푸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분명히 약재 제가 설명을 할 때 무알칼리랑 무스테인이라서 트리트먼트 작용만 되는 그 약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유화가 끝나고 나면 샴푸실에서 그러니까 산성 샴푸로 해가지고 씻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헹구기만 깨끗이 헹구기만 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습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오일하고 보습 pH를 다운시키는 트리트먼트랑 오일을 이제 헹궈낸 다음에 발라주면 올라갔던 pH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오일이 보습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작업 전 최상의 머릿결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세팅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할 거거든요. 깨끗이 약재만 헹궈 주시고 헹궈 주신 다음에 카카오 마스크를 해가지고 컨디셔너 마스크인데 요게 pH를 좀 다운 시켜줘요. 지금 트리트먼트 폼제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pH가 조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 4번 정도에 그다음에
한 4번 정도 해서 믹서해 가지고 머릿결에 바를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pH도 다운시키고 모발을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엉키거나 그러지 않게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얘를 모발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세팅 작업이 들어갈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모발 과학을 배울 때는 빗질을 해주라는 게 되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빗질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빗살 사이로 골고루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샴푸실에서 빗질을 많이는 안 하는데 요즘에는 빗질을 좀 해주는, 그래야 더 조금 더 모발 속으로 조금 더 침수기 잘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빗질을 해주기를 권장합니다. 빗질할 때 무조건 힘은 빼주시고 당기는 거 없이, 만약에 걸린다 싶으면 다시 빼야 되고, 빗질을 한 다음에 굳이 핸들링 같은 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샴푸가 끝났고요. 많이들 이제 샴푸가 끝나면 손님 머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 주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돌려서 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막 이렇게 비비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비는 것만큼 모발에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물기를 짤 때도 그냥 꾹꾹 수건으로 꾹꾹 이렇게 물기를 한번 짜주시는 게 모발 결 정리, 결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 말리실 때도 빗질 한번 해주시고 결을 정리시킨 다음에 뿌리 쪽은 한 80%까지 다 말릴 거고요. 밑에 부분은 한 40% 남겨놓고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머리 말리실 때도 찬바람으로 먼저 말려주시고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머리가 윤기 있게 잘 말라요. 이게 뭐 괜히 찬바람으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발에 남는 수분이 따뜻한 바람 때보다 찬바람으로 말려주고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조금 더 머금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따뜻한 바람으로 갑자기 수분을 빼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머리 건강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어째 보면 시간은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좀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찬바람을 먼저 말리고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머리 마르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이제 좀 바쁠 때는 요즘 그 일반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뭐죠? 바빠가지고 이게 와트가 작잖아요. 이게 모타가 작다 보니까 한 700와트, 뭐 800와트 이렇게 되면 바람 세기가 좀 적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세기가 일단 1300와트 정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현재 아마 미용 재료 중에 나온 드라이기 중에는 모타가 제일 세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모발을 되게 이온 바람이 조금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말려준다고. 그러니까 모발 자체에 우리가 그 모발이 왜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극을 덜 해가지고 이렇게 말려준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글램팜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호응도 좋겠네요. 이게 말리 진짜 바쁘신 분들, 머리숱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호응이 좋기는 한데 단점이라면 가격대가 조금 셉니다. 한 10만 원대 이상 되는 그런 드라이기인데. 아니 빨리 말리면 10만 원도 안 아까울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이제 두피가 되게 이제 찬바람이 이제 뭐 우리처럼 그때 이런 다른 일반 드라이기처럼 올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가지고 바람 세게 하고 다 하는데. 바람 세기까지. 예, 바람 세기까지 다 되는 건데, 일반 가정집 드라이기로 쓴다 하면은 정말로 우아하죠. 글램팜 같은 경우는 알아주는 제품이고, 그래서 일단 뭐 바람 세기가 좀 많이 세다 보니까 한 1300와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금 JMW 저것도 쓰고 있는데 저것도 한 1000에서 110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바람이 열이 너무 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뜨거운 바람이 뜨겁게 나오지가 않고 딱 머리 말리기 최상의 온도 정도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머리 결에 우리가 왜 드라이 많이 하면 머리 손상된다 하잖아요. 그게 머리 결을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말리면 이게 머리 표면에 있는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이게 마르면서 이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윤기도 없고 이래주는데 아까 빗질을 하고 이거를 말리게 되면은 손상도가 거의 없이 정말 윤기가 조금 많이 나게 말려지더라고요. 네, 머리는 다 말렸고요. 네,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팅파마 이제 준비할 동안 열 보호제를 조금 발라서 한 2, 3분 놔뒀다가 감으면 얘네들이 열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보호막을 입혀주니까 이런 게 샵에 있으면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발라주시면 좋아요. 여자님 어떤 제품 바르십니까? 저는 아까 그 헤어 보톡스 약하고 했을 때 샴푸실에서 제가 카카오 마스크랑 아사히 오일을 발랐거든요. 근데 이 아사히 오일 자체가 보습이 되게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아사히 오일 발랐습니다.
네, 로트를 말 거예요. 로트를 말 건데, 저희는 그레이트 퀵 세팅으로, 이게 좀 오래된 제품이긴 한데, 요즘에 뭐 스마트고, 뭐 좋은 게 많이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직 퀵 세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 퀵 세팅은 오늘 18호랑 20호 하나만 딱 들어갈 거예요. 전부 다 18호로 다 말 거고요. 말기 전에 이게 퀵 세팅 파지인데, 보통 뭐 하다가 물을 뿌리거나 막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물을 전체로 이제 적셔가지고 이렇게 꼭 짜가지고 약간 수분이 좀 꿉꿉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와인딩을 할 거고요. 위에는 18호로 다 말 거예요. 바로로 한 바퀴, 두 바퀴 반, 두 바퀴 정도 말 거고요. 맨 윗단은 탑 쪽은 하나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보통 앞 사이드를 얼마큼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옆 사이드 같은 경우는 하나를 말고 나면 뒤에 탑에서 골든 포인트 조금 위에까지 말고 나면은 이 골든 포인트 라인에서 귀 이어 라인까지 사선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라인 자체는 제일 예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말지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다들 뭐 이렇게 말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야 되나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그냥 내가 탑에서 탑 골든 포인트까지 잡았다면 이 섹션에서 그대로 이어 그러니까 투이어 라인이죠. 투이어 포인트까지 딱 내려오셔가지고 요만큼을 딱 뺀 다음 이거는 앞 사이드로 말 거고요. 나머지 뒤에는 여기서 또 다시 센터를 해서 해놓고 여기를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해서 와인딩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머리가 마른 지가 조금 돼서 수분이 조금 없는 상태거든요. 수분이 없는 상태라 일반 분무기보다는 이렇게 분사형 분무기가 좋아요. 이렇게 뿌렸을 때 푹푹 날아가지 않고 분사돼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분사형 분무기가 조금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위에서부터 네, 세팅은 빗질이 정말 잘 돼야 구김이 없거든요. 그래서 빗질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텐션 삽입는 거 가르칠 건 없어요? 텐션 같은 경우는 세팅 퍼머는 열 퍼머기 때문에 텐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아주 부드럽게 잡고 감을 때 텐션 끝에 머리카락 끝에 잡을 때만 조금 힘을 주고 나머지는 텐션 없이 말아줘야 컬이 깨끗하게 잘 잡혀요. 텐션을 많이 잡게 되면은 중간에 열 처리가 끝나고 보면 머리카락이 꺾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머리가 정말 잘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손님들이 탔어요 하는 손님들도 간혹 있어요. 그거는 뭐 열 처리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텐션에서 그날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그 다음날 보면 미세하게 얘네들이 좀 자지러졌다는 느낌이 그런 거는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세팅 펌어 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텐션을 안 잡는 게 좋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머리가 나오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까지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욕심을 내다 보면 이 부분이 다 구겨져서 들어가서 이 부분이 되게 까칠까칠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이제 넣기는 하는데 굳이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한쪽이 완전히 끝났고 넣어주고요. 앞머리도 수분을 조금 주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숱이 좀 작아서 한 번에 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숱을 보고 숱이 좀 많다 싶으면은 두 번을 나누던가 아니면 모발이 좀 굵다 싶으면 그 두 번 정도 나누는데, 손님 같은 경우는 모발도 적당하고 숱도 조금 한 번에 말 수 있는 숱 정도라 한 번에 들어갈게요. 똑같이 18호로 또 앞머리는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웨이브가 빠질 거라 빗어서 20호로 말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웨이브가 조금 더 굵게, 그래서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정리 정돈 되면서 넘어가는 정도로 할 거라. 근데 앞쪽에는 잔머리가 있으면 꼬리 밑 끝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모으셔야 돼요. 뒷머리랑 틀리게 이렇게 모으셔서, 또 똑같이 와인딩을 또 마찬가지로 섹션 뜬 데서 이어 포인트 쪽으로 내린 다음에 갈라놓고, 자, 이쪽도 보면 수분이 조금 많이 마른 상태죠. 세팅할 때 수분 정도는 건강모였을 때는 20, 30%, 그리고 손상모일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머리카락에 한 번이라도 파마를 했던가 손상모 있을 때는 수분이 한 5, 60%까지 가도 괜찮은데, 보통 세팅펌 할 때는 수분이 건강모 같은 경우는 거의 1, 20%만 있어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제 염색 매직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직은 손상도가 많을수록 바짝 말려야 되는데, 세팅 같은 경우는 손상도가 많을수록 수분이 있어야지 얘가 웨이브가 컬이 걸려요.
때 우리 원장님이 공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공학적으로 네. 공대생이라 공대생이라 지금 팽도하고 있어요. 만화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진짜 뭐 어스프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대생한테 제가 공대 쪽으로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직포 이걸로 좀 많이 쓰는데 이 부직포가 한쪽 면은 이렇게 천처럼 보들보들하고요. 한쪽 면은 이렇게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요. 와인딩을 하고 집게를 꽂기 전까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거는 저도 예전에 교육받을 때 아주 팁으로 하나 배운 건데 건강모 그리고 일반모나 건강모나 컬을 좀 부드럽게 뺄 때 그럴 때는 건식이라 그래요. 이쪽으로 여기에서 바람이 통하지가 않아 가지고 안에서 말리는 작업 그래서 꽉 잡아 열을 잡아서 이를 말리면서 건식으로 컬을 잡아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 원장님들도 계셔요. 근데 왜 저렇게 쓰시나 이렇게 안 쓰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는데 이렇게는 습식이래요. 습식이니까 수분이 여기서 남아가지고 얘네들이 수분을 좀 빨아당긴대요. 열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찌는 역할을 할 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손상모나 머리 컬이 되게 가는 모발 이럴 때는 이쪽 면으로 해서 뭐 2분 했다가 끄고 3분 또 한 2분 자연 방치했다가 또 한 2분 있다가 또 2분 열 처리하고 또 2분 또 쉬었다가 그리고 2분 다시 해가 다시 2분 쉬었 이런 식으로 해서 습식 그러니까 천천히 찌는 작업할 때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싶어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쪽도 말라서 수분을 조금 주고요. 수분 주실 때 앞머리도 조금 같이 주놨다가 이쪽도 저쪽 사이즈랑 똑같이 하나로 들어갈 거고요. 네, 앞사이드, 옆사이드 말 때는 한 45도 정도를 얼굴 앞쪽으로 해서 말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뭐 바로 마나 이렇게 뭐 사이드 앞쪽으로 당겨서 마나 별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자 커트를 하더라도 여기가 당겨지면은 여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많은데 스태프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꾸 빠지니까. 그래서 얘를 살짝 45도 각도로 당겨주면 여기 끝이 좀 비슷해져요. 말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는 말기가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와인딩 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빠지죠?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은 갖고 와서 여기가 구겨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돌리고 한 번 더 돌려서
빠지지 않게끔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파지 얘기해 줬잖아요. 부직포. 저는 건식으로 모발이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식으로. 습식이 제일 좋은 머리는 흑인들 머리가 습식이 제일 좋아요. 머리 말기에 컬이 되게 탄력 있게 잘 나오는데 흑인들이 아무래도 곱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흑인들이 지역상 뜨거운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건식으로 잘못하면, 요즘에 이제 외국인 손님이 좀 많으니까 건식으로 잘못해버리면 머리가 생각지도 않게 완전히 타들어가는 그런 거 한 번씩 뭐 외국인 손님이 있는 데라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는 반대로 얘를 건식으로 해주시는, 습식으로 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 아시고 한번 다음에 그런 외국분들 손님 오시면 그런 방법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앞쪽에는 제가 저쪽에는 20호를 말았고요. 여기는 18호로 들어갈 건데 고객님이 저쪽에는 살라놓 이쪽으로는 조금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쪽이어가지고 저기는 20호를 말았고요. 여기는 18호로 말겠습니다. 그럼 웨이브가 이쪽에 조금 더 생기겠죠? 그렇지? 앞머리 쪽에 나오는 것들 끌어모아서 놓고 이제 와인딩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킥 세팅 같은 경우는 120, 140, 160 이렇게 열이 나와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140에서 많이 해요. 그죠? 140에서 이제 건강모까지는 140에서 많이 7분 정도를 많이 하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결이 좀 얇고 앞에도 일반 파마를 하셨던 게 있어서 단시간에 많은 높은 열로 하는 것보다 건식이긴 하지만 120도에서 제가 8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모나 이런 분들은 140에 7분이 딱 맞아요. 140에 7분 해서 테스트를 보고 나서 좀 덜 나왔다 싶으면 다시 한 5분 정도 자연 방치 뒀다가 다시 140도에서 한 3분 정도 더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는 모발이나 이런 모발도 140에 7분 충분히 들어가셔도 되는데 조금 불안하다 하시다 보면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는 120에 한 8분에서 9분 정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팅 열 처리가 7분 120도에 8분 들어갔거든요. 120도에 8분이 열 처리가 끝났고, 이게 만졌을 때, 이게 펼쳐봤을 때 얘가 한 올 한 올 이렇게 건조가 되고 열이 다 전달됐을 때는 더 이상 추가 열 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자연 방치로 한 10분 정도 열을 밥 지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 치사는 끝났고요. 보온인데 보온 들어가기 전에 뜸 들이는 작업이 한 10분 정도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열도 끝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그냥 따끈따끈할 정도? 조금 더 와인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완전 이게 차갑다기보다는 조금 더 식은 상태에서
이제 그때 되면 로또 아웃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뜸은 충분히 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아웃을 바로 할게요. 퀵 세팅을 하실 때 보통 온도가 끝났는데 머리숱이 조금 많이 잡혔다던가 섹션이 좀 많았다던가 아니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열 끝나고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 부직포를 빼고 원장님들이 한 번씩 빼고 이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해보니까 되게 머리가 조금 푸시거리더라고요. 약간 푸석푸석거리고 조금 윤기가 나거나 좀 깔끔한 맛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부직포를 딱 덮은 상태에서 완전히 뜸을 들이는 게 모발이 깨끗하고 깔끔한 면에는 더 나았었어요. 그래서 굳이 빼는 것보다는 끝까지 이렇게 부직포를 놓고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아웃을 해주는 게 뭐 파마하는 방법이 다 옳다,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옳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이래저래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직포 같은 경우는 아웃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웃하는 것보다 끝까지 열이 끝까지 식을 때까지 부직포를 하고 나서 빼주는 게 훨씬 머리 결 자체가 많이 매끄럽고 부드럽고 퍼석거리는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부직포를 하고 컬이 되게 탄력 있게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뭐 아주 초보분들은 노트 뺄 때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잡고 머리카락을 잡고 로또만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빼고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로트를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아마도 로또 하나하나 빼는 것도 힘드시니까 이렇게 잡고 돌려주시면 이렇게 탄력 있게 탱글하게 로또 아웃 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앞머리 웃기죠? 중화 들어가기 전에 앞머리 같은 경우는 컬을 좀 잡기 때문에 요즘 컬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로트 자국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컬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가 로트 자국이 생겨버리면 얘가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매직기로 위에만 살짝 이렇게 둥글하게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자국도 없어지면서 엣지가 S컬이 이렇게 살짝이 잡혀요. 이 정도로만 한번 당겨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이 되고 그거 조금 귀찮기는 하죠. 아무래도 이게 근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두세 배의 효과를 나타내니까 손님도 기분 좋아하실 거고 그래서 부분만 살짝 당겨주면 자국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이렇게 매끄러워져요. 뭐 한 번 정도 살짝씩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를 한 두세 배 더 당길 수 있으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당길 수 있으면 이쪽도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로트 자국이 생겼을 때 뿌리도 조금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려서 살짝만 잡아주면 뿌리가 안 죽고 뿌리도 안 죽고 와인딩 자국도 네, 이 빗은 제가 임의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왜 볼륨 매직이나 뿌리 볼륨 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뿌리의 안쪽으로 이 매직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매끄럽게 빗을 넣어 놓으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만의 그냥 붙여 놓은 거니까 뭐 스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 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붙여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골고루 이렇게 되더라고요. 골고루 되고 이렇게 엉겨 붙거나 뭐 빠지거나 하는 부분이 빗질이 잘 되니까 열이 골고루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놓으니까.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좀 불편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극대한 아주 작은 걸로 사소한 걸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화 들어갈 거고요. 중화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로트를 와인딩을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당겨서 로트를 와인딩을 해서 요 컬을 유지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쓰는 핑클핀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중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컬 잡은 그대로 중화제를 넣고 그냥 쪼물쪼물 이렇게 쪼물쪼물 한 다음에 놔두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거품기도 있고 그냥 우리 공병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세팅폼 같은 경우는 분무기에 이렇게 해서 좀 뿌려주는 게 손님들한테나 저한테나 아주 많이들 분무기에 뿌려서 하죠.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사이드 뒤에 많은 동안 사이드도 조금 말랐으니까 네, 세팅을 하고 로또하우스를 했을 때 컬이 조금 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로또 와인딩이나 아니면 핑클핀으로 고정해서 중화해 주는 게 훨 나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컬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데 만약에 완벽하게 이렇게 탄력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아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화하듯이 핑클핀이나 로트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이 더 나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와인딩이 그러니까 열 처리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굳이 그 작업 없이 하셔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우리 아까 매직 당긴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살짝만 중화제는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
골고루 뿌려지는 게 좋은 거니까 살짝만 해서 같이 연결. 중화제하고 시간은 저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정확한 시간은 보통 14분에서 15분 많이 보시는데 요즘은 워낙 약도 순하고 해서 한 7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컬이 조금 처지는 컬이다 이러면 한 15분 정도 보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중화제를 뿌린 다음에는 이제 버퍼라고 이게 pH를 이게 열이 올라가고 중화제를 뿌렸기 때문에 또 pH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 올라가는 pH를 낮춰주면은 머릿결이 상당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pH 버퍼라는 이런 그 컬을 탄력에 조금 도움을 주는 제품을 뿌릴 건데 뿌리는 방법은 파마 로트를 아웃하고 중화제를 하기 전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파마 중화제를 하고 이게 중화제를 하면 또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화제를 하고 나서 pH를 뿌려주는 낮춰주는 버퍼 작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제가 써본 결과는 중화제를 하고 나서 버퍼를 해주니까 조금 더 머릿결이 정리도 잘 되고 컬감이 조금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버퍼를 조금 뿌려줍니다. 뭐 멀리서 뿌리게 되면은 솔직히 공중으로 날아가는 게 많기 때문에 멀리서 뿌리기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조금 뿌려서 쪼물쪼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중화를 한 8분 정도 보겠습니다. 얼굴에 안 흐르죠? 이제 중화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샴푸하러 가실게요. 샴푸는 그냥 가볍게 헹구는 정도만 하시고요. 플레인 샴푸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리트먼트 연물 펌되기 때문에 샴푸를 따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샴푸로만 이렇게 깔끔하게만 헹궈 주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트리트먼트도 해주시면 좋아요. 트리트먼트도 해주시면 좋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게가 각 샵에서 있는 좋은 트리트먼트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통이 좀 다른 건데 저는 수소 린스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수소 린스가 수소랑 물이랑 단백질이 만났을 때 얘가 물표피 쪽으로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컬도 잘 잡아주고 조금 더 머리 모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소 린스라는 제품을 쓰고요. 수소 린스는 샴푸가 아니고 린스인데 이게 비벼주면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수소랑 수분이랑 단백질이 만났을 때 이런 거품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내고 여기서도 저는 빗질이 들어가는데 컬을 내고 컬이 쳐질까봐 빗질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빗질을 해줌으로써 한 번 이 파마가 완성된 데는 빗질을 한다 해가지고 파마 약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웨이브가 풀리지도 않아요. 풀리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는데 많이 그래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빗질을 함으로써 이 빗과 빗 사이에서 이 수소리스가 골고루 들어가면서 조금 더 코팅력이나 이게 막을 형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샴푸실에서 결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빗질을 해주라고, 꼭 해주라고 많이 지금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고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빗질이 막 이렇게 막 아까처럼 막 뜯어내는 빗질이 아니라 부드러운 빗질 같은 경우는 자주 해줄수록 좋대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걸 많이 선호해요. 트리트먼트하고 빗질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보면 왜 솔방울 모양처럼 생선 비늘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느 자극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솔방울막 이렇게 모발이 이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양쪽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모질이. 근데 이게 어느 뭐 샴푸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면에 의해서 이게 모질이 이렇게 꺼풀이 약간씩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빗질을 하면서 골고루 내려주고 거기에 트리트먼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깨끗한 모질이 되기 때문에 할 때 빗질을 해주는 거를 조금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고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샴푸실에서 벗어나서 저 가서 마무리할 때 보시면 머릿결이 훨씬 정리정돈이 잘 된 깔끔한 머릿결로 나오거든요. 샴푸가 끝났고요. 다시 물기를 조금 마른 상태보다 물기를 타올 드라이를 조금 하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꼭꼭 짜주는 거. 물기 젖은 상태에서 에센스를 바르고요. 골고루 에센스를 바르고,
빗질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상태에서 빗질을 또 한 번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빗질을 깔끔하게. 네, 여기에서 이제 빗질하는 이유는 이제 원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로 말리기 전에 결 정리하는 거예요. 빗질하고 말리는 쪽이랑 빗질하지 않고 말리는 쪽은 분명히 이게 깔끔하게 말려지느냐, 매끄럽고 윤기 있게, 아니면 이제 빗질 안 한 쪽은 아무래도 조금 윤기보다는 조금 덜한 좀 퍼석거림이 있게 말려지기 때문에 에센스를 바르고,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타올 드라이 하고 나서 에센스를 바르고 빗질을 하고 말리시면 결 정리가 깨끗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 말리는 시간도 되게 단축돼요. 그리고 빗질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빗질 한 대 갖고 컬 풀리지 않아요. 한번 파마된 머리는 풀리지 않아요. 간혹 손님들이 왜 했는데 컬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절대 풀리지 않고요. 다시 드라이 할 건데 똑같아요. 찬바람으로 먼저, 찬바람으로 깊이 안쪽을 먼저. 보통 우리가 머리 말릴 때 두피보다 이렇게 뿌리 쪽을, 모발 쪽을 더 빨리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뿌리 쪽을 먼저 말려주면은 얘가 머리 마르는 게 타고 내려가면서 모발 쪽까지 마르기 때문에 뿌리 쪽을 먼저 말려주시는 게 시간 단축이나 머리 말리는 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쪽을 먼저 말린 다음에 모발로 내려가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머리 말리는 게 돼요. 찬바람으로 말리고, 따뜻한 바람으로 잠깐만 말려도 이렇게 벌써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빨리 말라요. 그리고 윤기가 되게 많이 나죠. 퍼석거림 없이 윤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팅머리 같은 경우는 젖은 상태에서 꼬아서 이렇게 말려주면 손질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한 30% 정도 수분이 있을 때 그때까지 뿌리를 다 말려놓고 손질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머리를 들어서 뿌리를 세워준 다음에 말려주시면 뿌리 자체가 많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릴 때, 뿌리부터 말릴 때는 뿌리를 조금 들어서 뿌리를 조금 세운다는 기분으로 말려주시면 앞에가 푹 죽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 정도 말리고 나서는 이제 컬을 잡아주는데, 손님이 원한 머리는 뒤로 말려야 웨이브가 풍성하게 말리는 머리라서 지금은 이렇게 뒤로, 뒷방향으로 말려주면 웨이브가 더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나오니까 뒤로 말리겠습니다. 앞쪽에도 제가 컬을 말아놨기 때문에 웨이브는 없지만 말 때 이렇게 컬을 잡아서 말려주시면 자연적으로 웨이브가 이렇게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말린 쪽이나 안 말린 쪽이나 이렇게 풍성함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 컬 자체가 귀 밑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밑에서부터 웨이브가 나타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대쪽으로 가지고 와서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뒤로 말리는데 앞머리 항상 이렇게 뒤로 넘겨서 바람을 조금 주세요. 이렇게. 머리는 다 말려졌습니다. 다 말려졌고 앞에 이거 좀 아파요. 제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는 에센스로 한 4번, 4~5번 퍼프를 한 다음에 뒤로 말렸기 때문에 뒤로 계속 뒤로 말린 그대로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모발을 많이 마찰을 해주면 윤기가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머리결도 되게 많이 정리가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이제 마무리, 이쪽도 앞으로 뒤로 편하죠. 그래서 털어만 주면 이런 웨이브가 생겨요. 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까랑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시면 윤기도 되게 많이 나고 머릿결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밑에 손님이 왔을 때 결 밑에 까진 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되게 탄력 있고 생생한 기분이 많이 나실 거예요. 자, 머리 만져보시고 괜찮으세요? 자, 오늘 작업은 끝났고요. 정리해서 원장님 진짜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로. 그럼 이거는 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세팅폼은 크게 관리할 거는 없는데요. 네. 샴푸는 이제 샴푸를 하시고 털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빗질 한번 이 빗질이 되게 중요해요. 빗질을 한번 이제 에센스를 바르고 빗질을 하고 말려주실 때는 두피부터 찬바람으로 살짝 말린 다음에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주면 이런 이제 생동감 넘치는 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앞쪽으로 말게 되면 우리가 안으로 이렇게 말리는 머리가 되고요. 뒤로 말면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말리는 머리가 되는데 첫 번째 잡을 때가 중요해요. 내가 앞쪽으로 말 건지 뒤쪽으로 말 건지를 확실히 선택한 다음에 반을 갈라서 이렇게 뒤쪽으로 말 것 같으면 뒤로 내 턱선의 뒤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서 말리면 되고요. 앞쪽으로 말 것 같으면은 내 턱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리면 되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말면 이런 느낌이 나요. 보이시죠? 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오늘 저는 뒤쪽으로 말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쪽으로 만 거는 숱이 조금 많이 적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찬머리다 보니까 많이 죽기 때문에 네. 좀 풍성함을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말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말려가 그대로 앞머리도 뒤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게 그러고 나서 탁 털어주면 여신머리가 되는 거죠. 얼굴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빼놓으면 이게 컬 자체가 층이 없는 머리인데다가 3분의 2까지 컬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도 여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위에는 그냥 S컬 정도 길게 늘어진 S컬 정도로 컬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가시면 그렇게 관리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 파마 전보다 오히려 머릿결이 훨씬 좋아졌는데 그럼요. 에센스라든지 아니면 트리트먼트라든지 좀 추천 제품 있을까요? 이 이 머리 지금 들어간 거는 어차피 파마 약이긴 하나 네. 이게 트리트먼트 펌제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많이 손상된 머리를 그 복구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제품을 들어갔기 때문에 집에서 이 결을 계속 유지하려면 마스크팩 정도 마스크팩이나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결을 정말 잘 관리하고 싶고 더 윤기나게 하고 싶으면 빗질 빗질. 제품으로는 마스크팩은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해주시고 네. 에센스를 젖었을 때 바르시고요. 네. 빗질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할 때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훨씬 더 윤기나고 오래 네. 더 윤기나는 머리를 또 결이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 에센스는 꼭 발라주라고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컬이 오래 유지되려면 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마 세팅 머리 컬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게 펌 자체가 오래 가는 펌이에요. 오래 가는 펌이고 굳이 뭐 오래 가야 된다. 그 펌이 혹시 몇 개월 정도 갈까요? 만약에 커트를 안 하신다면 이 컬은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약간 늘어지기는 하지만은 네. 계속 가요. 자르기 전까지는 컬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일반 펌처럼 뭐 좀 지난다 해가지고 풀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세팅 펌은 조금씩 풀릴수록 조금 더 예쁜 머리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겁니다. 그렇다고 뭐 평생 가는 건 아니고 한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파마 안 해도 가기 때문에 정리만 손질만 잘하고 다니시면 충분히 한 6개월까지는 충분히 가요. 그리고 한번 자르면 또 자른 만큼의 또 컬이 또 예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갈 겁니다. 한 6개월 이상. 그 전에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굳이 이렇게 말리지 않아도
얘가 마르면서 꼬아만 놔도 얘가 말라요, 그냥. 이렇게 꼬아만 놔도 이렇게 말라. 젖은 상태에서 내가 좀 바쁘잖아요.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만 꼬아놔요. 꼬아놓고 내 화장하고 활동한 얘가 마르면서 이렇게 말라요. 그 대신에 드라이 바람을 좀 쉬면은 또 드라이 바람을 좀 주면은 좀 더 풍성하게 마르긴 하지만 손질하는 데는 초보분들도 제일 손쉽게 손질할 수 있는 머리. 아까 이게 바람을 제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뒤집어서 바람을 줬잖아요. 따뜻한 바람은 아니고 찬바람을 좀 줬는데 이거는 여기 뿌리를 살려주는 거였어요. 이게 많이 죽으시잖아요. 네. 많이 죽으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넘겨서 바람을 여기에 대고 이렇게 하면 이 뿌리가 아까보다 처음에 왔을 때는 왜 많이 죽었는데 지금 여기가 뿌리가 좀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 때 뭐 뿌리를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뒤집어서 바람을 이쪽으로 주고 그래서 조금 말리고 바로 놓으면 여기 뿌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거. 그 이유에서 그렇게 뒤집어서 말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